이분은 왜 이렇게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이나, 이분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다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월드 스콜스 디베이팅 챔피언십, 이제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권도영 대표가 각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I'm ready to serve? 뭐 이렇게 트위터 올렸어요. 사업 모델에 있어서 계속 규제가 발목을 잡는 어떤 문제로 작용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 도혜리 기자. 샌드뱅크의 운영이사 백훈종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 누군가요? 인물 열전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에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테라폼레스의 창업자 네. 권도영 대표입니다. 네. 아직까지 저는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고 클럽하우스 같은 데서도 한 번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트위터 하기 바쁘셔가지고. 트위터로 또 유명하시죠, 이분. 네. 이 트위터의 키보드 워리어로 약간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보시면은 약간 왜 그런 성향이 나오는지를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오, 기대됩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이나, 이분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다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권도영 대표가 설립한 이 테라폼 랩스라는 블록체인 개발사죠. 테라폼 랩스가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테라 블록체인 및 루나 코인 생태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권도영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가 비트코인을 갑자기 엄청난 양을 매수하면서 해외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막 이러면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네. 그 배경도 한번 같이 다뤄보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볼게요. 해외에서는 도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네, 이분은 91년생이고 2010년에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컴공과 아무튼 지금 되게 유명한 과로 유명하죠. 바로 또 실리콘밸리 옆이니까 인접해 있고, 네. 네. 굴지 IT 기업들이 인접해 있고, 뭐 여기 출신들이 다 거기로 진출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뭐 권도영 대표도 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다가 일찍 그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한번 그럼 과거를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대원외고를 진학을 했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졸업을 한 게 아니라 또 독특한 활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특목고 영자신문 합인저라는 거를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자신문 합인저라는 신문이 있고, 이 신문을 한영외고, 대원외고, 뭐 민사고 이런 국내 유명한 이 특목고 학생들이 다 공동 집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 편집자, 국내외 12개 특목고 학생 5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만든 신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영자 신문을 발행을 한 거고, 이 대원외고랑 특목고 학생들이 왜 이런 걸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어 특기생으로 그 학교를 선택을 한 거니까 해외대 진출이 많았대요. 해외대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교내 활동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뭐 영어 토론팀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네. 이 권도영 대표가 그 영어 토론팀이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이제 권도영 대표 이 합인저 시절 활동 내역을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사들도 나오고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튼 두각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 창업자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러게요. 사실 고등학교 또 고3이면은 수능 준비하랴, 뭐 공부하랴 너무 바쁘잖아요. 학원 다니랴. 맞아요. 특목고 학생들은 또 경쟁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경쟁이 피튀길 텐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활동까지 하고, 게다가 또 네, 말씀하세요.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일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세계 학생 토론 대회에서 입상을 한 또 이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참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뭐 찾아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고등학생 토론 대회래요. 월드 스콜스 디베이팅 챔피언십, 네. 줄여서 WSDC라고 하네요. 여기에 참여해서 이제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한국 팀은 당시에 21회 대회였는데, 당시에 파키스탄 팀과 이제 붙어가지고 16강전에서 떨어졌는데, 한국 학생 중 최고 스피커, 베스트 스피커 상을 받은 게 이제 권도영 대표였다고 합니다. 고2 때. 대단한 거죠. 남달랐네요. 네, 대단한 거죠. 네. 뭐 사실 외국에 산 이력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뭐 한 1년 했겠죠, 그러면은. 진짜 대단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네. 그 아버지가 그냥 한번 가서 공부해봐라 해가지고 캐나다 때 초등학교 때 캐나다 간 이력이 다고 영어를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각 외국 학교 특목고 학생들은 다 이제 외국에 어렸을 때 외국에 산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회화는 되고 그거를 깔아두고 이제 뭔가 정치나 사회, 외교 이런 것들 공부해서 나와서 이제 토론을 네. 하는 건데 네. 이 권 대표는 사실 영어 스피킹이 뭐 발음도 그렇고 뭐 원어민 수준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렇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네, 베스트 스피커상을 탔다는 거는 칭찬받아 사실 마땅하죠. 그죠. 이 권 대표가 참여한 21회 대회 전회 대회 주제가 정부가 은행에 돈을 대줘서 은행을 구제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걸 이제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도영 대표가 사실 테라폼 랩스를 운영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제3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P2P 머니 네트워크를 표방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 약간 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사적인 문제를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왔던 거고 그 중에서도 이 돈의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한 신용화폐 제도 이런 거에 대한 탐구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했던 게 분명하다. 그거를 지금 이제 아이디어로 녹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루나고 테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에서 굉장히 키보드 워리어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이분이 그 고등학교 때 한 인터뷰 그 한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세계 학생 토론 대회에 참여해서 입상을 하니까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 토론을 잘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제 속된 말로 영어는 간지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외국말은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용보다도 말하는 스타일이 좋아요. 특히 영국 팀이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해요. 어린 시절부터 토론이 일상화된 친구들이거든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토론식 수업 없이 강의식 수업만 듣고 자라 토론을 배우기 힘들어요.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토론 문화가 발전된 나라의 아이들과 겨루는 방법은 여유와 유머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박이 중요해요. 한국 학생들은 내용에 강하고 통계를 이용한 반박을 잘하는 게 강점이에요 라고 했어요. 속된 말로 간지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유머를 적절히 섞어야 된다. 그리고 여유 있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자기의 토론 스킬로 삼았던 거죠. 이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이분의 트위터를 이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공감 못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트위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위터 하는 거나 아니면은 방송 예를 들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말에 여유가 굉장히 많이 넘치고 물론 조크를 쓰는 건 아니지만 약간 말에 거침이 없어요. 맞아요. 거침이 없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좀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거침없는 말투, 때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어떤 영어 표현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저 기억나는 게 한번 권도영 대표가 트위터에서 나는 오늘 뭐 식물에 물을 주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맥도날드 먹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2,800원어치 사고 2,800원이 아니라 2,800억 원. 억 원어치 사고 뭐 이제 뭐 할 거야 약간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네요. 저도 그거 봤는데 네. 제가 딱 싫어하는 그런 형태의 트위터거든요. 간지나잖아요. 간지나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도 그런 어그로 좀 끌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긴 했는데 나는 못하겠어. 아무튼 나랑은 안 맞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회사 대표잖아요. 회사 대표면은 자기가 만든 서비스 프로덕트를 위해서 자기가 좋든 싫든 그렇게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일으키는 그런 어떤 수단을 트위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2008년 8월에 한국 모의 국제회의에 미 하원 뉴욕 공화당 의원으로 참가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토론 대회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개최한 이제 학생 토론 대회인데 여기에 이제 한쪽 편은 미국 공화당,
한쪽 편은 미국 민주당. 요 이제 입장이 돼가지고 정책에 관련된 토론을 하는 거죠. 요 이제 그 대회에도 참가를 해가지고 보니까 남자 우승 한 명, 여자 우승 한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남자 우승 한 명이 바로 또 권도영 대표.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입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분이 또 이제 한 말을 보니까 자기는 공화와 민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 편을 갈라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 둘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의견을 합의시키도록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네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찬성표를 받는 정책을 나는 만드는 게 목표였다. 네. 그러니까 약간 정치인 기질도 있어요. 보니까 이 정치인 기질 아닙니까? 누군가가 좋아할 수 있지만 누군가 싫어할 만한 말을 잘 안 하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또 권도영 대표가 나중에 정치한다고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거 보셨어요? 트위터? 어떤 못 봤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뭐 니케이 신문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문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권도영 대표가 각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I'm ready to serve? 뭐 이렇게 트위터 올렸어요.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그러면 이제 또 모르는 거야 이번 정부에서. 정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그죠. 물론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다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네, 모릅니다. 네, 저희 뭐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잘 하시면은 그죠, 너무 좋죠. 젊은 뭐 정치인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면은 맞아요. 좋죠. 이렇게 잘 아는 또 전 세계적인 크립토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마치 그러면은 약간 미국의 앤드류 양 같은 그 크립토 친화적인 의원으로 민주당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런 컨셉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네. 고딩 시절 꿈은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니까. 네, 이 뭐 신문 기사들 인터뷰를 보니까 네. 처음에는 꿈은 변호사라고 이제 많이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3으로 가고 막 이럴수록 변호사 아니면은 신문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여러 가지로 넓어졌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자기는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변호를 맡는 국선 변호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국제 컨설턴트 같은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꿈을 피력을 했고요. 하버드에 입학하고 싶다고 했네요. 처음에는. 네. 제가 느끼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우리나라 서울대에 진학해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천재와 네.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천재의 차이점. 그거 뭔가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진짜 넘사벽이에요.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비상하다는 게 그냥 얘기를 하면 느껴져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은요. 약간 이상해요. 개성이 좀 있나요? 네. 물론 똑똑하다는 걸 알겠어. 근데 약간 뭔가 통통 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정상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반항화 기질도 있어요. 왜 이게 그래야만 해? 라는 어떤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맞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의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석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도 그 국민의힘 네네네. 지금 정치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정치를 준비했던 모습을 본 사람을 제가 알아요. 네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하려고 마음 먹었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때부터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을 다 이제 스크랩해서 막 적어놓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할 건데 이 사람들 이름을 알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할 만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학생이 뭐 수학의 정적 풀고 이래야 될 시기. 공부를 잘할 수는 있지. 네. 그렇긴 쉽지 않잖아요. 미래를 막 자기가 준비하고 그렇네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이랄까. 교육 방법이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배구부에서 주전 선수로도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국제학교, 고등학교 이제 영어를 쓰는 고등학교에서는 확실히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학원 안 다녔어요. 저 그래서. 너무 크게. 공부는 그래서 못했는데 달라요. 거기서는 이제 공부하기 바쁜데 많은 활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하버드를 간 사람과 이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를 간 사람, 서울대를 간 사람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뭐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성향이 다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도영 대표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엔지니어로 초기에 이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네요. 네. 2015년에 군대는 그 전에 갔고 군 복무를 GOP 무전병으로 했대요. GOP 아시나요? 혹시 뭔지? 아니요. 도 기자님? 최전방. 도 기자님은 이제 공감이 안 되시는데 이거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권도영 대표는 이 군대를 나와서 와이파이 P2P 공유 서비스인 애니파이라는 걸 창업을 바로 했어요. 네. 스탠포드 재학 중에 군입대를 했고 군 제대하자마자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애니파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다 스탠포드 동기들끼리 했더라고요. 메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은 다 핸드폰을 쓰고 컴퓨터 인터넷을 쓰는데 네. 왜 옛날에 홍콩에서 한때 민주화 항쟁이 터졌을 때 네. 시위가 이제 발생하니까 홍콩 정부에서 핸드폰 통신 네트워크를 다 셧다운 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위자들끼리 서로 전화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시위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메쉬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핸드폰과 핸드폰끼리 통신 네트워크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핸드폰 다 가져와. 그래서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이 깔린 핸드폰 기기끼리는 마치 무전기처럼 통신 네트워크가 없이도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걸 메쉬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팁스 투자까지 받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은 거네요. 네. 우리나라에 창업을 했고. 이건 어떻게 됐어요, 애니파이는? 애니파이는 그냥 조용히 사라졌네요. 뭐 더 자세한 정보가 잘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냥 뭐 잘 안 된 시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소기의 성과를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뭐 투자를 받았다 혹은 뭐 엑시트를 했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누가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니파이에 관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로 뭐 인수돼가지고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권도영 대표가 사실 이때부터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돈 가지고 이거 테라폼 랩스 시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테라폼 랩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애니파이를 언젠가 그래서 접고 이제 테라폼 랩스라는 블록체인 개발사를 이 티몬의 신현성 의장과 공동 창업을 합니다. 이 신현성 의장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티몬의 창업자예요. 이 테라폼 랩스는 원래 그래서 신현성 의장과 이 권도영 대표 공동 창업을 할 때 티몬의 사실 후광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회사예요. 그죠. 테라라는 블록체인이 있었고 UST, 뭐 KRT 이런 이제 신용화폐를 가격을 추종하는 암호화폐들을 발행한다.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그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담보자산이 루나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였으니까 그럼 뭔데? 니네 뭐 하는 건데? 티몬이 나중에 이 테라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다 연동해가지고 결제를 받는다고 한다. 약간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거거든요. 그죠. 그게 아마 2019년 이때 정도의 이런 이제 내러티브였을 겁니다. 테라는 자체 메인의 블록체인이 있어요. 테라라고 하는. 그리고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테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UST죠. US 테라의 약자이죠. 그리고 UST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USDT나 USDC 같은 달러 담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죠? 알고리즘 기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담보가 없어요. 얘네는. 그냥 UST가 1달러다라고 정해놨는데 이거를 그럼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루나라는 이제 별도의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UST가 1달러에 계속 가격이 수렴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UST를 너무 많이 사면 UST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1달러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깨지죠. 이때는 이제 이 루나라는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UST를 팔고 루나를 발급받게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UST 공급량이 줄면서 시중 유통량이 줄면서 가격이 다시 돌아오겠죠. 반대로 UST 가격이 누가 많이 팔아가지고 너무 싸졌어. 그러면은 이제 1달러에서 깨져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요를 불러 일으켜야겠죠. 그러면은 UST를 사람들이 다시 사게끔 만들기 위해서 또 루나라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 전에 블룸버그 기사에 이 테라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크게 집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US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지금 과연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 근데 대부분이 역시 투기 수요다. 그죠. 네, 그게 사실이다. 네.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이 미비해가지고 팀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도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테라는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는 티몬, 배달의 민족, 야놀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글로벌 플랫폼들에서 사용이 될 거다라고 그죠. 지금 협력이 맺어져 있다. MOU가 맺어져 있다. 이 정도고 실제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때 2019년 이 당시에 맨날 이제 테라에서 자료가 왔었어요. 오늘 뭐 야놀자랑 했다, 뭐 오늘 그래요? 어디랑 했다, 이러면서 테라 얼라이언스에 누가 누구 들어왔다 이런 걸 거의 진짜 자료를 엄청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된 거는 없죠. 그죠. 실제로 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해외로 눈을 돌렸고 네. 그래서 동남아 최고의 중고거래 사이트 캐러셀, 베트남의 티키 이런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들로 좀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어떤 쇼핑몰에서는 네. UST로 결제를 받고 있다고 기사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팩트 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네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 트레이딩에만 이용이 되잖아요. 수요가. 네. 근데 UST가 됐던 아니면 테더가 됐던 USDC가 됐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렇게 그 시총이 커지려면은 결국 이런 커머스에 붙어야죠. 실생활에서 이용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될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요. 지금 관련해서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규제가 좀 명확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규제 문제겠죠. 네. 근데 그 작년인가요? 미국 OCC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뭐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에 결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약간 기조가 다르던데 네. 미국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각 부처 간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다 통일시한다 이 기조로 가면서 일본 그 규제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았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냐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SEC는 증권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고 FDIC죠.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 감독 네. 기관. 네. 거기서는 아예 그냥 통화의 어떤 하나로 보자. 지금 미국 달러 기반의 어떤 파생 상품 일종으로 보자. 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뭐 아무튼 규제 기관마다 목소리가 달라요. 이 테라의 앞으로 사업 모델에 있어서 계속 규제가 발목을 잡는 어떤 문제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규제가요? 예, 규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네. 테라는 지금 UST는 지금 시가총액이 17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조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시가총액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참고로 1위는 USD 테더, 2위는 USDC, 그 서클사가 발행한 거죠. 네. 원래 3위가 바이낸스 USD 코인이었어요. 네. BUSD. 근데 밀려났나요? 밀려났어요. UST가 3위로 올라왔고요. 네. 블룸버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이더리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디파이 플랫폼이다라고 칭찬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TVL이라고 하죠. 토탈 밸류 락트 기준으로 보면은 글쎄요. 테라가 아직 뭐 솔라나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걸 뛰어넘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독보적이고 워낙에 거의 아마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TVL 중에서. 디파이 TVL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 밑에는 뭐 솔라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요즘에 파일 코인도 굉장히 크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 자리대에서 10% 초후반대로 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 플랫폼이 이제 그 테라 블록체인이 만든 지갑 이름이 테라 스테이션인데 이 테라 스테이션이 이제 이더리움 1등, 그 다음에 테라 스테이션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디파이 기반 암호화폐 지갑이자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만큼 굉장히 요즘 핫하고. 네. 근데 이제 테라가
지금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